뉴욕 한인 청과협회와 뉴저지 한인회가 추석 대잔치에 대한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전국에서 세관 심사 대기 시간이 가장 긴 곳으로 뉴욕 JFK 공항이 뽑혔습니다. 오버스테이가 형사법 위반으로 간주돼 최대 $10,000의 벌금이 부과될 전망입니다. 하원 공화당 지도부는 개인건강보험도 의무 가입 시한을 연기하자고 요구했습니다. 펠 그랜트의 연간 지급액을 확대하는 법안이 연방 상원 분과위를 통과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뉴욕과 뉴저지 한인 사회에서 가장 크게 치러지는 행사를 꼽으라면 추석 대잔치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뉴욕에서는 뉴욕 한인 청과협회가, 뉴저지에서는 뉴저지 한인회가 추석 대잔치 행사 세부 사항을 발표하고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보도에 금홍기 기자입니다. 뉴욕 한인 청과협회는 제31회 미동부 추석 대잔치 준비에 한창입니다. 청과협회는 지난 4월 한국을 방문해 고국 식품 박람회 준비와 연예기획사 실무진을 만나 공연 계획을 논의하고 돌아왔습니다. 올해 추석맞이 대잔치는 다양한 볼거리와 먹거리 등 풍성한 프로그램으로 오감을 만족시킬 수 있는 행사로 기획되고 있습니다. 추석 대잔치는 오는 10월 12일과 13일 양일간 뉴욕 랜더스 아일랜드에서 치러집니다. 한편 뉴저지 한인회도 추석맞이 대잔치 행사 준비에 여념이 없습니다. 한인회는 뉴저지 리치필드 파크 뉴오버팩 공원에서 펼쳐질 이번 행사를 위해 버겐 카운티 공원구 관계자들과 만나 세부 사항을 협의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약속받았습니다. 공원국은 추석맞이 대잔치에 필요한 각종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카운티 교통국의 협조를 받아 무료 셔틀버스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추석맞이 대잔치는 한국 전통공연과 민속놀이, 그리고 락 페스티벌 등 모든 세대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다채로운 행사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한인회는 오는 15일부터 추석맞이 대잔치에 참여할 벤더를 모집합니다. 추석맞이 대잔치는 오는 9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에 걸쳐 펼쳐집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전국에서 세관 심사 대기 시간이 가장 긴 곳은 뉴욕 JFK 공항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수많은 여행객에 비해 턱없이 모자라는 세관 직원 때문인데요. 시퀘스터 예산 삭감에 따른 공항 대란의 일환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게이트웨이 얼라이언스가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JFK 공항 국제선 세관 심사 대기 시간은 평균 36분, 1년 전보다 8분 늘어났습니다. 이에 비해 LA 국제공항은 평균 대기 시간 31분, 시카고 오헤어 국제공항은 23분, 애틀랜타 하츠필드 잭슨 국제공항은 16분을 기록했습니다. 올해 JFK 공항을 거쳐간 국제선 여행객은 320만 명으로 전국 최고를 기록함에도 여행객에 비해 JFK 공항 세관 심사 직원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스티븐 시그먼트 글로벌 게이트웨이 얼라이언스 디렉터는 이 같은 원인이 JFK 공항을 최악의 공항으로 만들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또 이번 조사 결과와 관련해 뉴욕을 방문하는 수백만 명에게 안 좋은 첫인상을 주는 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국경 세관 단속국은 성명서를 통해 절차 개선을 위해 각별히 노력하고 있다며 정부 시퀘스터 예산 삭감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시퀘스터 예산 삭감은 지난 6일 발생한 아시아나 항공기의 착륙 사고와도 관련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버스테이어를 형사법 위반으로 간주해 최대 $10,000의 벌금을 부과하자는 법안이 연방 하원에 상정됐습니다. 하지만 상원에서의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점쳐지고 있는 가운데 이민개혁법안 협상카드로 쓰여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공화당의 루 발레타 의원은 지난 9일 비자 오버스테이 단속 법안을 연방 하원에 상정했습니다. 이 법안은 연속으로 30일 이상 오버스테이 할 경우 중범죄로 간주해 첫 번째 위반 시에는 $10,000 이하 벌금이나 1년 이하 징역, 두 번째 위반부터는 $15,000 이하 벌금이나 5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또 유죄 확정일로부터 5년 동안 미 재입국이 금지된
금지되고 10년 동안 비자가 발급되지 않으며 중복 위반자는 미국 입국과 비자 발급이 전면 금지됩니다. 다만 질병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비자 만료 기간을 넘겨 체류할 경우에는 국토안보부 장관의 승인하에 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법안은 국토안보부 장관이 법 제정 30일 이내에 출입국 관리 프로그램에 따라 국경 입국 심사대 6곳에서 지문 등 생체 정보 채취 프로그램을 시범 실시한 후 90일 이내에 구체적 시행 계획을 의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어 1년 이내에는 이 프로그램을 모든 공항 입국 심사대에서 시행하고 2년 이내에는 이를 모든 항구와 국경 입국 심사대로 확대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하원 법사위원회에 회부된 이 법안은 하원을 통과한다 해도 상원을 통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난 1일 오바마 행정부는 50인 이상 종업원을 둔 기업체 건강보험개혁법에 한 발 후퇴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개인 건강보험 조항은 예정대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공화당이 연기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어 오바마 행정부의 귀추가 주목됩니다. 존 베이너 하원 의장과 에릭 켄터 공화당 원내대표 등 총 11명의 하원 공화당 지도부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기업체에 대한 규정 시행은 1년 연기하면서 개인과 가족 가입 의무 조항은 왜 제외시켰는지 해명을 요구한다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건법법 시행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은 기업체뿐 아니라 개인과 가족들에게도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이어 공화당 지도부는 이에 대한 오바마 대통령의 해명과 답변을 오는 8월 1일까지 요구했으며 관련 법안 표결로 이번 요구를 관철시키겠다는 입장입니다. 기업 건강보험 유예는 새로 시행되는 법에 적응할 시간적 여유를 주겠다는 의도이지만 개인 건강보험까지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공화당 지도부의 요구는 건강보험개혁법의 시행의 불확실성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의 목표는 전 국민이 접근 가능한 저렴한 건강보험 혜택의 확대이지만 공화당 중심의 보수 진영은 조세 부담이 늘고 재정 적자가 증가할 것이며 고용 악화와 민간 의료보험이 위축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혜택 당사자인 미 국민들의 의견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뉴저지에서 거액의 메디케이드 사기 행각을 벌인 의사들이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마피아 등 범죄 조직과도 연계돼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더하고 있습니다. 뉴저지 주정부 조사위원회는 어제 트렌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년에 걸친 수사를 통해 홈리스 등에게 진통제와 진정제, 기침약 등을 불법 처방하고 연방정부 메디케이드 지원금 수백만 달러를 빼돌린 의사들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캠든에 의료사무실을 둔 의사 랜디 자이드는 지난 2년여 동안 1,000만 달러에 가까운 메디케이드 지원금을 타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일부 의사들은 뉴욕시 등에 있는 홈리스와 마약 환자들을 밴으로 실어 나르며 불법 진료와 처방을 해 메디케이드 지원금을 타냈습니다. 더구나 이들은 환자들에게 받은 처방약을 되팔 수 있다고 말했으며 사무실을 방문한 환자들에게 선물 카드 등을 증정하면서 환자 수를 늘리기도 했습니다. 한편 조사위원회는 조사를 통해 의사들 상당수가 러시아 범죄 조직 또는 마피아와 연관돼 있고 이들이 청구한 수십만 달러, 많게는 수백만 달러의 메디케이드 지원금이 범죄 조직으로 흘러간 흔적을 찾아냈습니다. 패트릭 홉스 조사위원장은 적발된 의사들을 검찰에 기소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메디케이드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방 무상 학비 지원금인 펠그랜트의 연간 지급액을 확대하는 법안이 연방 상원 분과위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상하 양원의 의견 조율까지는 적지 않은 진통이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연방상원교육분과위원회는 2014 회계년도 예산안에 포함된 연방 펠 그랜트 지급 확대 방안을 지난 9일 승인했습니다. 펠 그랜트 확대 법안은 오바마 대통령의 건보 개혁 법안 예산을 지원하는 구도가 형성된다는 이유로 연방 공화당원들의 반대 공세가 만만치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통과된 안은 앞서 올해 4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연방 의회에 제출한 예산안에 포함돼 있던 것으로 펠 그랜트 연간 최대 지급액을 $5,785까지 확대함으로써 기존보다 $140 늘리는 것이 골자입니다. 이 밖에 퍼킨스론 프로그램을 기존 $10억 $85억 대폭 늘리는 동시에 저소득층의 대학 진학을 돕는 트리어와 기어업 예산도 각각 $1,170만 $500만 늘리고 2년제 커뮤니티 칼리지의 성인 직업교육 프로그램 예산을 $800만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연방상원이 교육 등 관련 분야 예산을 $1,643억 책정한 것과 달리 연방하원은 이보다 26% 낮은 $1,218억 예산을 책정한 상태여서 상하원의 의견 조율까지는 적잖은 진통이 따를 전망입니다. 메이저리그 올스타전 오는 14에서 16일 시티필드 구장에서 열리는데요. 이날 교통 혼잡을 예상해 7번 전철과 롱아일랜드 레일로드 운행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어제 메이저리그 팬들에게 대중교통을 적극 이용할 것을 권하며 대중교통의 증편을 비롯한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롱아일랜드 레일로드의 경우 포트 워싱턴행 열차가 30분마다 한 대씩 운행되며 필요에 따라 배차 간격이 더욱 좁혀질 수도 있습니다. 펜스테이션에서 시티필드가 있는 매츠 월렛츠 포인트역까지는 롱아일랜드 레일로드로 약 19분이 소요됩니다. 7번 전철은 운행을 늘리고 슈퍼 익스프레스 열차를 운행할 계획입니다. 슈퍼 익스프레스는 타임스퀘어, 브라이언트 파크, 그랜 센트럴, 그리고 코트 스퀘어와 퀸즈보로 플라자, 우드사이드, 매츠 월렛츠 포인트역만 거치게 됩니다. 타임워너 케이블도 올스타전을 맞아 오는 12일에서 16일 무료 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퀸즈, 플러싱 일부 지역, 머레이힐, 이스트 엘름허스트와 자메이카역 등 퀸즈와 브루클린에 1,700여 개 핫스팟을 지정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